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원자보다 훨씬 큰 전기회로에서 양자역학의 이상한 규칙들이 정말 작동하는지 시험했던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실험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. 자,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구슬이 단단한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말도 안 되죠?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기묘하고 이상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걸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죠.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양자 터널링이 뭐냐면요. 입자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말 그대로 유령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에요. 1920년대에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가 원자핵 안에 갇혀있던 입자가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설명하려고 바로 이 아이디어를 썼었죠.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, 토니 레겟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좋아, 원자 같은 작은 세계에선 그렇다 치자.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세계에서도 양자역학이 똑같이 작동한다고 누가 증명했어? 증거 있어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자, 그래서 과학자들이 레겟의 도전에 답하기 위해 실험대 위에 올린 용의자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인공 원자입니다.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아는 그냥 수소 원자예요. 전자가 딱 하나죠.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아주 차갑게 냉각시킨 전기회로인데 이 안에 있는 수조 개나 되는 전자들이 전부 한 몸처럼 마치 거대한 전자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설계한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.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이 회로에서는 수조 개의 전자들의 무게중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고요. 전자의 속도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, 그리고 전자가 받는 힘은 전압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. 거대한 회로가 정말 원자 하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좀 감이 오시죠? 하지만 시작부터 커다란 벽에 부딪혔어요. 이 단순한 회로는 양자 현상을 보여주기엔 너무 완벽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어요. 이 회로는 너무나도 규칙적인 조화진동자였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이 마치 모든 탈의 높이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다리처럼 배열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. 이게 왜 문제냐면요. 생각해보세요. 사다리 발판 높이가 다 똑같으면 세 번째 발판만 자극해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딜 자극하든 다 똑같이 반응하겠죠. 결국 특정 양자 상태 하나만 콕 집어서 제어하는 게 불가능했고 시스템 전체가 그냥 고전적인 물체처럼 몽뚱거려서 움직여버렸던 겁니다. 자, 바로 이때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영웅, 즉 비밀 재료가 등장합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조셉슨 접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소자입니다. 이 친구가 가진 능력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시스템을 예측 불가능하게 비틀어주는 능력, 즉 비선형성이 아주 높았고요. 둘째는 에너지를 거의 잃지 않는 마찰이 거의 없는 특성, 즉 소실이 극도로 낮았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조셉슨 접합을 회로에 딱 넣었더니 저 완벽하던 포물선 모양의 에너지 우물이 꾸불꾸불한 코사인 형태로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? 그 결과 완벽하게 똑같았던 에너지 사다리의 발판 간격이 전부 제각각 고유한 값을 갖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이제 발판마다 고유한 주소가 생긴 셈이죠.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마이크로파의 주파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나는 저 세 번째 발판만 건드릴 거야 하는 식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진 겁니다. 드디어 이 인공원자가 진짜 원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죠. 과연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회로 전체가 정말로 양자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남은 건 딱 하나. 이 회로가 에너지 장벽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.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, 즉 열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장벽을 끙끙대며 기어오르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과학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에너지고 뭐고 그냥 장벽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순수한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. 이 실험을 한 편의 탈출극처럼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1단계, 회로의 상태를 에너지 우물 안에 가둬놓습니다. 이때 전압은 0이에요. 2단계, 온도를 아주 낮추자 이 회로의 전체 상태가
에너지 장벽을 뚫고 터널링합니다. 그리고 3단계, 탈출한 상태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갑자기 번쩍하고 전압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호가 바로 탈출 성공을 알리는 경보음이 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이건 그냥 전자 몇 개가 터널링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수조계의 전자로 이루어진 이 회로 전체의 상태가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입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. 진정한 의미의 거시적 양자 현상이 처음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죠. 좋아요. 거대한 회로가 원자처럼 행동한다는 걸 증명했어요.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인공 원자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. 이 발견이 어떻게 큐비트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1985년에 이 기념비적인 실험이 있었기에 1999년에 최초의 초전도 큐빗이 탈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IBM의 양자 컴퓨터요. 그 심장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 트랜스몬 큐빗이 바로 이 인공 원자의 직계자손인 셈입니다. 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분야의 발전 속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양자 상태가 외부 방해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결맞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초기 연구 이후로 무려 1000배나 향상됐어요. 바로 이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복잡한 양자 연산이라는 걸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우리는 수조계의 전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자처럼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걸 봤습니다. 그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. 이 양자역학의 기묘함은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고양이? 사람? 우주? 도대체 어느 규모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걸까요? 이것이 바로 이 분야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.